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준 여자 자담 세무에게 소희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부터 확 달라지는 제도 중에 양도소득세 부분과 관련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도소득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두 파트로 나눠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분양권 관련돼서, 그리고 두 번째로 세율 인상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세 번째 중과세율 적용과 관련해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중에 우리가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분야, 이제 분양권 관련해서 살펴볼 텐데요.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수 계산 시 이제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는 당해 분양권을 주택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2020년까지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질 않았었는데요. 내년이죠.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그 분양권부터는 주택수에 산정이 된다는 내용을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은 1세대 1주택자,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수를 계산을 할 때 분양권을 포함을 해서 주택수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제 1세대 1주택인데 이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이제 만약 같은 세대원 중에 한 분이 당해 분양권을 취득을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요 양도소득세제상 계산할 때 우리가 주택수와 관련해서는 당해 분양권을 포함을 해서 그 세대원의 주택을 계산한다는 점을 한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관련된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문제입니다. 자, 사례인데요. 첫 번째 사례는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를 계산을 할 때 당해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이제 주택수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내용에서처럼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분부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 내용은 1세대 1주택자가 2021년 4월 2일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1세대 2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자 보시면은 2주택자에 해당하나 현재 조합원 입주권에 적용되는 우리가 일시적 2주택,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이런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이제 두어서 당해 분양권에도 1주택과 1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이제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관련 법이 이제 통과되는 대로 바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분 중에 오늘 살펴볼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율 인상 관련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2년 미만 보유주택, 내년부터는 이 주택에 조합원 입주권하고 그다음 분양권이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인상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단기는 현재 어떻습니까? 1년 미만인 경우에는 40%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1년 이상만 이제 주택에 대해서 1년 이상만 보유했다 그러면은 기본 세율을 적용을 했었는데 개정된 사항에서는 단기 1년 미만을 보유했을 경우에는 이제 세율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갑니다. 70%. 그리고 기존에 1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 이제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을 적용을 했었는데 2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어떻습니까? 60% 살인적인 세율이 나타납니다. 이 내용은 이제 2021년 내년이죠.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이제 적용이 됩니다. 내용 좀 더 보시면 우리가 이제 보유기간을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자,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택과 그다음 주택 외 부동산으로 구분해서 이제 보면은 현행은 세율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이외의 부동산인 경우 50%, 그리고 주택이라든가 입주권인 경우 어떻습니까? 1년 미만인 경우 40%, 그리고 2년 미만 보유했을 때는 우리가 주택 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40%, 그리고 1년 이상을 보유했다 그러면 주택에 대한 그 세율은 기본 세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또한 분양권에 대한 그 세율도 한번 보시면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이제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무조건 50% 세율, 그리고 비조정 대상 지역 내 분양권을 이제 소지하고 있다 그러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0%, 그리고 2년 미만인 경우 40%,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분양권에 대해서도 기본 세율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이죠.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택이라든가 입주권에 대해서는 이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살인적인 세율이 70%, 그리고 1년 이상이지만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과 입주권에 대해서는 60%,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해야만이 주택과 그리고 입주권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분양권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조정대상 지역, 비조정대상 지역을 이제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기존처럼. 분양권에 대해서는 1년 미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택과 입주권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70%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그 이외인 경우에는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내년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부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세율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70%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세금입니다. 여기다가 주민세까지 포함이 되고 그러면 아마 이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까지 생각을 했다 그러면 아마 양도 차익에 어떻습니까? 한 80%, 70%, 80%? 그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세금과 관련된 그 비용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세율 인상과 관련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시면 분양권을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 대상 지역 아까 살펴봤죠. 비조정 대상 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어떻습니까? 1년 미만 보유 시에는 70% 그리고 1년 이상 보유 시에는 60%에 해당되는 살인적인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2년 미만 보유주택 및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인상된 양도소득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입니다. 아까 살펴보신 바와 같이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1주택자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이제 현행 기준이죠. 개정 전과 개정 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양도 차익 5억 원을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받는 것을 이제 기본 전제로 깔고요. 그러면 과세 표준이 어떻습니까? 4억 9,750만 원이 산정이 되죠. 이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1년 미만 보유했을 때 현행 40%의 세율이 적용돼서 산출세액은 1억 9,900만 원이 이제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제 현행 기준대로 2년 미만 보유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세율을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2년 미만 보유했을 때는 기본세율을 적용해서 1억 7,360만 원이 세액이 산출이 됩니다. 하지만 내년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이 세율 적용과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과세표준 4억 9,750만 원에 1년 미만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인적인 세율 70%가 적용이 되고 1년 이상이지만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0%에 해당되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보유했을 때 70%의 세율을 적용을 했을 때 우리 산출세액은 3억 4,825만 원이 산출이 되고요. 2년 미만 보유했을 때는 60%의 세율이 적용된 2억 9,850만 원이 산출이 2억 9,850만 원의 세액이 산출이 됩니다. 세액의 그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현행 기준과 개정 후에 기준을 적용을 했을 때 세액이 1억 4,925만 원 차이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2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현행 기준과 개정 후의 기준에 의한 그 산출세액의 차이가 1억 2,490만 원이 더 많이 산출이 됩니다. 굉장히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가 양도소득세와 관련돼서 어떻습니까? 부동산의 그 가격이 많이 지금 조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이런 양도 차익이 5억 원 정도 발생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양도 차익 한 5억 정도만 발생한다 그러면 세액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5억 중에 3억 5천이죠. 1년 미만 보였을 때는 여기다가 서브텍스가 들어가고 재반 부수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5억 중에 우리 수중에 실질적으로 그 양도 차익 중에 남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을 거라고 감히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분야입니다. 중과세율 적용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인상이 됩니다. 뉴스를 통해서든 우리가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든 신문을 통해서든 우리가 많이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부부터는 우리가 현행 지금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다주택자죠. 2주택자 그리고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기본 세율에 2주택인 경우에는 10%의 할증 세율을 더하고요. 그리고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20%의 할증 세율을 더해서 그 세율 구조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부부터는 여기다가 기존에
기본 세율에 2주택자인 경우에는 10%를 적용을 했었는데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20% 그리고 3주택자인 경우에는 기본 세율에 30%의 할증 세율을 더해서 적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보시면은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2021년 6월 1일 전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의 그 부담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양도 차익 5억 원을 가정을 하고요.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과세표준은 4억 9,750만 원이 산정이 됩니다. 만일 2주택자인 경우에는 내년 2021년 5월 31일 이전 양도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산출세액이 어떻습니까? 지금 2주택자이기 때문에 40% 기본 세율을 가정을 한다 그러면 10%의 세율을 더 할증 세율을 더 감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2억 2,335만 원이 산출이 되고요. 만일 2주택자가 하루를 지난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2억 7,310만 원의 산출세액이 산정이 됩니다. 두 세액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세액 그 차이가 4,975만 원이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3주택자인 경우에도 이제 기본 세율 이제 40% 가정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현행 기준대로 한다 그러면 21년 5월 31일 이전에 양도했다 그러면 기본 세율 40%의 할증 세율 3주택자이니까 현행은 20% 세율을 이제 할증 세율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산출세액은 2억 7,310만 원이 산출이 됩니다. 하지만 하루 이후인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했다 그러면은 산출세액이 3억 2,285만 원이 산출이 됩니다. 두 산출세액의 크기를 감안을 했을 때 이제 비교를 해보면 마찬가지로 4,975만 원의 세액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본 규정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고 다시 그날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그 사항입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만약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규정이죠. 무조건 과세가 됩니다. 다음으로 다시 그날로부터 비록 이제 비과세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이제 일시적 1세대 1주택에 대한 그 규정 적용을 받지는 못했지만 다시 그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때 과연 2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중과세율을 적용을 하지 않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 개정된 그 규정에 의해서 중과세율과 관련돼서 과연 요 규정에 대해서 요 내용에 대해서 당의 규정처럼 이제 기본세율을 적용을 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은 아니나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네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 대상이라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자 보십시오. 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남편 명의로 취득을 하고 18년 9월 14일 이후에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완공 후에 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8년짜리입니다. 이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는 경우 과연 우리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입니다. 우리가 세율과 세법 전반에 걸친 내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 번의 그 개정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이 중에 한 시점이 어떻습니까? 9.13 대책 그 얘기 생각나시죠? 2018년 그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새로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의 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을 하지만 자 앞으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규정됐잖아요. 18년 9월 14일 이후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존의 그런 그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그런 감면 규정 같은 거 이제 특례 규정 적용받을 수가 없이 그냥 중과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분양권을
남편 명의로 취득을 했잖아요. 그리고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서 완공 후에 이게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했다 그러는데, 이때 우리가 규정을 한번 살펴볼 때 그 기준이 되는 시점은 남편 명의로 취득한 요 시점인 18년 9월 13일 요 이전 이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계약 및 계약금 지급 여부는 당초 남편 명의에 의했던 그 계약 당시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중과세율을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9번째 사항입니다. 분양권입니다. 2021년 3월 2일 취득을 한 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입니다. 사례를 보시면은 서울 송파구에 기준시가 6억짜리 하나, 경기도 성남에 기준시가 2억짜리 하나, 그리고 대전시 유성구에 이제 분양권 하나, 이제 2021년 요거군요. 2021년 3월 2일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구례에 주택 하나, 기준시가 2억짜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다주택자죠. 다주택자인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과 3주택 이상자에 대한 그 중과세율을 적용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도권, 그리고 광역시, 세종시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경기도에 있는 이제 경기도 읍면지역이라든가 광역시의 군지역, 그리고 세종시의 읍면지역, 그리고 기타 지역인 경우에는 이제 기준 시가가 이제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택수 산정을 할 때 이제 포함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시면은 주택수는 비록 4주택이지만 이제 중과대상 주택수가 몇 주택지인지를 한번 판정을 해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서울 송파구 들어가죠. 중과대상. 경기도 성남 어떻습니까? 조정대상 지역이죠. 들어갑니다. 대전시 유성구. 1분양권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는 주택수에 산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자, 들어갑니다. 자, 3자 조정. 그래서 이제 중과대상 일단 3번까지 3주택이 들어갔습니다. 자, 네 번째. 전남 구례에 있는 1주택 기준시가 2억 원짜리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타 지역 기준시가 3억 원 아래이기 때문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조정대상 지역도 아니고. 따라서 1번과 2번, 3번에 이제 해당하는 주택이 중과대상 주택수에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살펴볼 마지막 내용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이제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했습니다. 본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부터 적용을 합니다. 기존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고가주택이 아닌 9억 원 이제 이하인 경우에 어떻습니까? 우리 그 1세대 1주택자라 그러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면 세금이 안 나오잖아요. 비과세 대상이잖아요. 근데 9억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은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때에도 우리가 기존에는 보유기간 어땠습니까? 1세대 1주택이라 그러면은 1년에 8%씩 해서 최대 80%까지 적용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8%짜리를 연 8%짜리를 두 개로 찢었습니다. 이제 연 8%를 이제 연 4% 해가지고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 이렇게 해서 나누어가지고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현행은 보유기간만을 산정을 해서 이제 이렇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이제 연수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 사항에 따르면 내년 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을 하는 규정이죠. 찢었습니다. 반반. 자, 3년 이상이다 그러면 12%. 자, 어떻습니까?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40%와 거주기간에 대한 10년 거주를 했다 그러면 40%를 해서 도합 80%를 적용하도록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그 사례를 한번 보시면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은, 현재 이제 20년 1월 1일 양도부터는 이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우리가 어떻습니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다 그러면은 최대 80%까지 그 공제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이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그 양도부부터는 연 8% 그 공제율을 우리가 보유기간 4% 반반 찢었잖아요. 거주기간 4%로 해서 이 구분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아마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이제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보유기간에 대한 그 3년 이상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12%와 거주기간 2년 이상이죠. 3년 미만. 그래서 이제 2년에 대한 8%죠. 이건 4%씩 해서 8%에 해당되는 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더한 20%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사례를 보시죠. 양도가액은 20억, 양도차익은 10억. 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입니다. 우리가 요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사례 첫 번째는 10년 보유하면서 10년 동안 계속 거주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비록 10년은 보유했지만 이 10년 기간 중에 2년만을 거주한 사례입니다. A 사례인 경우에는 이제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똑같잖아요. 그 1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했기 때문에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B 사례인 경우에는 우리가 10년에 해당되는 그 보유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4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2년을 거주한 어떻습니까? 우리 8%에 해당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더한 48%에 해당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때문에 세부담이 아마 차이가 날 겁니다. B 사례인 경우에는 이제 8,833만 원으로 이제 세부담이 기존 이제 A 사례인 경우 이제 1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한 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세부담 차이가 6,560만 원 이제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자 3주택이죠. 3주택 거주주택 하나, 장기임대주택 하나, 그리고 신규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1일 기간 중에 거주주택이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몇 프로를 적용하는지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에 10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한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 2019년 12월 17일부터 이제 2020년 6월 31일까지 우리가 양도하는 그 10년 이상 보유한 장기 보유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한시 규정이 이때 적용됐잖아요. 그래서 원래 6월 말까지 이제 주택을 팔아라 이제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에는 중과세율을 적용을 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는 장기 보유 이제 특별공제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을 합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에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이제 남은 이제 1주택, 고가주택입니다. 이 고가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보유기간은 처음부터 취득한 날부터 계산을 해주고요.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에 실제 거주한 그 기간에 따라 계산을 합니다. 다음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 3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및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까지 중복 적용되어 비과세가 적용된 경우 우리가 굉장히 이제 요 사례와 관련돼서는 이제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세무사님들이 처리한 일과 이제 국세청에서 보는 그 시각이 달라서 기존에 그 시각이 달라가지고 지금 조세 쟁송 중인 부분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잘 보십시오.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그러니까 2주택이죠.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니까 주택을 이제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 3주택이지 않습니까? 이런 3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하고 어떻게 상충이 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이제 중복 적용되어 비과세가 적용된 경우에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기 때문에 그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만약 9억 원이 넘지 않았다 그러면요. 이때에는 일시적 그 장기임대주택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비록 주택수를 합쳤을 때는 세 채가 된다 그러더라도 9억 원 이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그 특례를 적용받음으로 인해서 비과세 이제 그 특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액은 없는데 만일 이때 우리가 양도하는 그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에 그 주택이 만약 고가주택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과연 그때 그 사항입니다. 이때 그 9억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그 세율을 어떤 중과세율을 과연 3주택자로 봐서 중과세율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3주택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1세대 3주택자가 양도하는 1주택이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및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로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만일 9억 원 초과하는 이제 주택이라 그러면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죠. 이제 내년 이제 5월 31일까지는 우리가 20% 할증세율을 더하고 6월 1일 이후부터는 30%의 할증세율이 적용되잖아요. 아니, 예, 맞습니다. 30%의 할증세율이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고 이러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3주택자이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당연히 적용이 안 된다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사례는 좀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많이 이제 실수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제가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시면은 이제 양도소득세가 이제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확 달라지는데, 첫 번째는 분양권과 관련돼서, 이 분양권과 관련돼서는 내년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당해 분양권에 대해서도 주택수 산정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 그리고 두 번째, 세율 인상 관련 부분입니다. 이제 요 세율 인상과 관련돼서는 이제 내년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을 하는데요. 자, 보십시오. 단기인 경우 1년 미만 보유인 경우 70%, 그리고 2년 미만 보유인 경우 60%의 그 중과세율이죠. 굉장히 살인적인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중과세율 적용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 내 그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그 세율 인상 부분이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기존의 이제 2주택자인 경우에는 기본 세율이 10%의 그 할증 세율을 더하던 그 부분을 이제 20%로 상향 조정이 되고요. 조정 대상 지역 내 그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에 20%의 할증 세율을 적용하던 그 부분을 30%의 할증 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관련돼서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됐다는 점입니다. 이 규정인 경우에는 그리고 분양권과 마찬가지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그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거주기간을 이제 추가했다는 점. 만일 10년 이상 보유를 했지만 그 10년 이상 보유한 그 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과연 몇 년인가에 해당되는 그 사항을 발라내가지고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산정을 할 때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나누어서 양등 이제 2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산정을 해가지고 더한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이제 적용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2021년부터 확 달라진 제도 중에 양도소득세 부분과 관련된 분양권, 그리고 세율 인상, 중과세율 부분과 관련돼서,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네 번째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요건이 추가된 그 사항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이 여러분들이 내년부터 이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와 관련돼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2021년부터 확 달라진 이 제도 중 당해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 중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그 규정을 엄청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리고 임대주택과 관련된 그 공동명의 그 임대주택의 처리 문제,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그 특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 내용까지, 이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